백상예술대상은 끝났지만 우리에겐 또 그냥 여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죠. 백상예술대상의 수상자들의 차기작을 살펴봅니다. 콘텐츠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안내합니다. 콘텐츠 매거진 단, 저는 박현민 편집장입니다. 저희가 백상예술대상을 약간 예측을 했는데 우선 사과드립니다. 적중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게 부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빗나갔던 부분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흐름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진짜로 예상하지 못했던 게 백상의 대상이 방송 부문 대상이 흑백요리사가 받은 거예요. 흑백요리사를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예능인데 어떤 후보군에서 보여지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폭삭에서 대상을 가져가겠거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고 또 아마도 많은 관계자들도 대중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흑백을 받으면서 모든 게 많이 바뀌었죠. 연출상을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가 받고 임상준 작가는 예측이 저희가 맞았습니다만 최우수 연기사 남자를 한석규 배우가 받지 않고 주지훈 배우가 받았잖아요. 근데 한석규 배우가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한석규 배우가 거슬러서 올라가면 지난해 연말 때 방송대상 때도 수상 소감 때도 뭔가 뭐 이상한 분위기가 기류가 감지됐고 마지막 단체 사진 때도 빠져 있었고 상만 받고 바로 돌아왔다 뭐 이런 게 있었고 백상이 오지 않았어요. 뭐 오지 않아서 안 줬다 이건 아닐 거예요. 아닐 건데 뭐 여러모로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여자 주연상을 김태리 배우가 받았어요. 김태리 배우 연기 아주 훌륭했고 근데 이제 아이유가 못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죠. 대신 폭삭이 조연상을 다 가져가고 이렇게 생각보다 백상치고는 굉장히 고루고루 분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지금 상을 받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김태리 배우 최우수 연기상 볼까요? 김태리 배우의 차기작이 뭘까요? 차기작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애니메이션인 이 별에 필요한 애니메이션, 한국 애니메이션이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장편 애니메이션이에요.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렇게까지 크게 알려진 적이 있냐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이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홍정이나 김태리 배우가 뭐 흰색 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 두 사람이 이름이 언급된 어떤 작품이 나오나?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이제 더빙으로 참여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더빙이 아니고 어떤 캐릭터를 잡거나 연기를 하거나 이렇게 직접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다. 이 한지영 감독님의 말에 따르면 김태리가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디벨롭할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더빙만 한 게 아니라 연기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애니메이션 안에 이 캐릭터와 정말로 혼연일체한 어떤 정도의 애정을 쏟아부었다. 남자 주연 배우는 홍경이고요. 이 이별에 필요한 이게 약간 중의적인 거 보이죠? 이 별에 필요한 띄어쓰기의 어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느낌인데 이별에 필요한 이 별에 필요한 2050년을 배경으로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화성 탐사를 꿈꾸는 우주인 난영과 뮤지션의 꿈을 접은 청년 제이가 만나서 서로의 궤도를 바꿔가는 이야기, 뭐 로맨스인 거죠. 근데 배경이 이제 근미래 2050년이다 보니까 미래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정말로 별을 떠나는 화성으로 가는 어떤 이야기다 보니까 한국 애니메이션 중에 이런 게 있었나? 굉장히 일본 애니메이션 유명한 작품들 중에 이런 느낌에 묻어놨던 게 많은데 이거 흥미롭다. 어떻게 나올까? 넷플릭스가 했으니까 퀄이 당연히 좋을 거고 김태리 배우와 홍경 배우가 이 정도로 깊게 했으니 재밌을 수 있겠다. 그리고 대중 친화적이겠다. 왜냐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이 더빙이나 이런 캐릭터를 잡는데 김태리 배우와 홍경 배우가 개입을 했다?
그러면 일단 목소리를 들으면서 김태리 배우의 연기, 홍경 배우의 연기를 단연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폭삭 소가수다로 상을 받았던 염혜란 배우, 조연상을 받았던 염혜란 배우는 또 이것도 넷플릭스인데 84제곱미터. 이게 뭘까요? 아파트의 평수죠. 강하늘 배우와 같이 연기를 하는데 약간 스릴러예요. 아파트 스릴러예요. 그때 염혜란 배우는 이거 말고도 많은 작품이 나오는데 그래도 약간 주연 역할로 나오는 작품이 이 84제곱미터다. 그래서 뭐 재밌을 것 같고, 추영호 배우는 신인상을 받았죠. 옥시 부인전 신인상을 받았고 중증외상센터에서도 활약을 했던 배우예요. 추영호는 업계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배우기도 한데 견우와 선녀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견우와 선녀는 뭐냐? 웹툰 원작이에요. 웹툰 원작이고 사실 나름대로 최근작은 아니고 오래된 작품인데 약간 까칠한 남자 주인공, 그리고 낮에는 여고생, 밤에는 무당, 뭐 이렇게 표현하죠. MG 무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여자 무당이 주인공인 작품입니다. 이 무당인 박성아 역에는 조희연 배우가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추영호가 이 까칠한 남자 주인공 배견우, 그래서 견우와 선녀예요. 이 견우는 사실 죽음을 앞둔 소년입니다. 웹툰을 보면 이런가 이해만은 바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그려지는데, 이 선녀 무당이 있는 곳에 엄마와 같이 들어온 이 남자 배우가 이게 웹툰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거꾸로 걸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 들어올 때 저렇게 그려진다. 근데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긴 한데 여튼 그렇게 만나는데 이 무당이 이 남자한테 반합니다. 모태솔로인 무당이에요. 그래서 반해서 내가 저 남자를 죽지 않게 구원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구원 서사가 펼쳐져요. 죽음을 앞둔 소년, 이 까칠한 소년과 무당, 여고생 무당의 로맨스. 그런데 그냥 단순한 학창시절 로맨스가 아니고 죽음을 막으려는 이 무당의 고군분투. 오컬트죠. 말하자면 오컬트 로맨스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영호라는 배우가 최근 이제 봤던 작품들에 굉장히 약간 나이스한 어떤 캐릭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되게 친절하고 되게 나이스한 캐릭터였는데 이번에는 까칠한 캐릭터. 사실 남자 배우들이 굉장히 확 뜨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제 까칠한 캐릭터를 거쳐갈 때인데, 견우와 선녀 잘 만들었을 것 같고 웹툰 원작이 워낙 이제 탄탄한 원작이 있다 보니 기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영호 배우는 신인상을 받았으니까 다음 작품도 당연히 기대되겠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대작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영화 부분에는 조정석 배우가 파일럿으로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정석 배우의 다음 작품은 좀비딸입니다. 좀비딸 역시도 웹툰 원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K-좀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K-좀비라고 해서 좀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설정이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웹소설을 가져온 이유가 이런 독특한 설정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비 사태가 한바탕 쫙 불고 가고 모든 좀비가 다 이제 제거되고 죽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유일하게 살아남은 좀비,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좀비가 됐는데 이 딸바보인 아빠가 좀비와 그냥 같이 몰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좀비 딸을 케어하는 이 딸바보 아빠가 조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웹툰도 굉장히 산뜻하고 재밌게 흘러가는데 이 드라마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 아빠와 딸의 호흡도 재밌을 것 같고, 어차피 웹툰으로 내용은 이미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연출을 구현하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비틀까, 어떻게 코믹하게 갈까. 조정석은 진짜 코믹에 능한 배우잖아요. 얼마나 재밌을까. 이 B급 감성이 어떻게 잘 구현이 될까가 궁금증이 돋고, 그리고 저희가 백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백상에서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조효정 배우, 히든페이스로 후보에 올랐었죠. 조효정 배우도 나와요. 이 좀비딸에 나옵니다. 조효정 배우가 나오고 또 하나 있죠. 백상에서 방송 부문 남자 조연상 노미네이트 했던 중증외상센터의 윤경호.
내가 백강윤이다. 그 학문외과의 윤경호 배우가 여기에 출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상에서 방귀깨나 꼈던 주요 배우들이 많이 이 작품에 출연한다. 웹툰 원작 탄탄하다. 그리고 조정석 코믹 연기가 B급 감성과 버무려졌을 때 흥미가 있다. 후보에 올랐던 조효정 배우와 윤경호 배우가 호흡을 맞춘다. 오, 재밌겠다. 궁금하면 7월 개봉작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웹툰이 있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이거든요. 네이버 웹툰 한 번씩 먼저 봐보는 거. 앞부분을 보면서 이게 재밌겠다, 재밌지 않겠다. 그런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도연 배우가 리멤버로 상을 받았죠. 리멤버로 상을 받고 다음에 나오는 게 자백의 대가입니다. 자백의 대가는 또 뭐냐? 저는 이 작품이 일단 백상 얘기를 또 이어가자 보면은 올해 최우수 연기상 여자상을 받은 사람이 전도연이면 작년에 파묘로 이 동일한 상을 받았던 사람이 김고은 배우예요. 근데 이 김고은 배우와 전도연 배우가 자백의 대가로 호흡을 맞춥니다. 백상의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두 배우가 호흡을 맞춘 작품? 잘 만들었겠죠. 좋겠죠. 연기합 좋겠죠. 사실 이 자백의 대가가 초반에 어떤 배우가 캐스팅됐다, 아니다, 뭐 어그러졌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잡음이 있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이렇게 이제 두 배우가 들어왔고 사람들이 이제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백의 대가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약간 스릴러 같은 면모가 있습니다. 전도연 배우가 무슨 역할로 나오냐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예요. 그리고 김고은은 그럼 누구냐? 그 마녀라고 불리는 의문의 인물입니다. 의문의 인물 모은 역할이에요. 전도연은 윤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이제 마주하는 이제 스틸이 보이는 거죠. 남편을 네가 죽였지? 라고 이제 오해를 받는 상황과 굉장히 알 수 없는 어떤 마녀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 사건의 진면모를 밝혀가는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백의 대가는 넷플릭스 시리즈고 뭐 그만큼 또 퀄리티가 보장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고은과 전도연 배우는 이 호흡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진짜 좀 과거 작품이긴 한데 2015년쯤인가요? 한 10년 전 작품인데 협력 칼의 기억이라는 작품에서 이병헌도 나왔던 작품인데 이 두 배우가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배우가 다시 10년 만에 호흡을 맞추게 됐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사람 다 백상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배우들이다. 기대되겠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일단 4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백상의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이 두 배우의 작품 기대가 됩니다. 백상의 상을 받았던 배우들의 최신작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약간 덧붙이자면 유재명 배우야 너무 이제 다작을 하는 배우이긴 하죠. 그런데 어쨌건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북극성이라는 작품 강동원 배우가 캐스팅이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의 기대작 북극성에도 나오게 되고 이번에 진짜 의외의 신인상을 받았던 정성희 배우 역시도 같은 플랫폼에서 디즈니 플러스 플랫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작품의 출연을 확정해서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상을 재밌게 봤고 이분들이 했던 활약상을 기대 있게 봤다면 이분들의 차기작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